요즘 유튜브에서 가장 뜨는 사람 하면 누가 떠오르시나요? 아, 이게 아니지. 잘못 편집했다. 김갑생 할머니 미래 전략실 전략 이호찬이라고 합니다. 비대면 소개팅 인기 랭킹 최종 1위 극혐 캐릭터를 가지고 천연덕스럽게 소개팅을 진행하는 그런 시리즈인데, 연기나 설정 디테일들이 진짜 처음에는 어떻게 이렇게 극혐스러운 특징들을 잘 캐치했을까 하면서 어그로가 막 끌리다가 보다 보니까 막 나도 모르게 정이 들어버리는, 직장인이라면 되게 공감할 수밖에 없는 포인트인 게, 회사마다 회의실 벽 같은데 하나씩 걸려있잖아요. 고객의 만족은 우리의 행복, 확성이 우선이다. 질은 국력이다. 회사에 높으신 분들도 뽕에 차가지고 막 주입식 교육 시켜주시고, 뭐 다 좋은 말이긴 한데 딱히 일하는데 도움되는 말은 아니잖아요. 이게 그냥 K 기업 문화다 이러면 또 아닌 게, 아마존 초창기에 제프 베조스가 돈이 없어서 버려진 문짝을 책상으로 개조해서 쓴 일화가 되게 유명하거든요. 그런 절약 정신을 배우라고 해서 모든 신입사원한테 문짝 책상을 쓰게 한다고 합니다. 도대체 회사의 대표, 사장님들은 그런 오글거리는 것들을 왜 이렇게 좋아할까요? 오늘은 딱딱한 숫자나 데이터는 잠깐 놔두고 재밌는 코미디 컨텐츠를 보면서 이 이상현상에 대해서 탐구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시작하시죠. 유튜브도 그렇고 요즘 세상은 예능 프로가 제일 인기잖아요. 먹고 살기도 힘든데 쉬면서까지 스트레스 받고 싶은 사람은 거의 없겠죠. 코미디나 예능 이런 콘텐츠들이요, 원래 번역하면 희극입니다. 근데 이 연극이란 걸 발명한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우리하고 달리 코미디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희극은 열등한 사람의 오류나 기형을 그리고 감정을 휘발시킬 뿐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플라톤, 소크라테스 같은 철학자들도 비슷한 태도를 갖고 있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웃음이란 감정을 굉장히 경계했는데요. 이런 인식은 종교가 도덕 깡패를 하던 중세시대를 거쳐 계몽주의 시대까지 쭉 이어졌습니다. 사회계약론으로 유명한 토마스 홉스는 유머란 타인의 불완전함을 발견할 때 느끼는 승리감의 표출이다 라고 정의했습니다. 우리에게 친숙한 개그 코너들을 한번 떠올려볼까요? 말초적인 컨텐츠일수록 바보 같고 우스꽝스러운 캐릭터가 꼭 등장하죠. 이 캐릭터의 모자라거나 부조리한 면을 발견했을 때 실제로 익살스러운 감정이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레전드 진지충들의 과몰입으로 지부할 수도 있지만, 코미디, 희극이라는 범주 안에서는 꽤나 잘 들어맞는 익살의 메커니즘인 것 같습니다. 서론이 좀 길었죠? 이제 다시 이호창으로 돌아와 봅시다. 재벌과 도련님의 자기중심적인 세계관, 약간은 이상한 현실감각, 이런 특징들이 모여서 인간 이호창으로서의 모습들을 구축하고 있죠. 나머지는 뭐가 있을까요? 공개석상에서 기업인 이호창으로서의 모습이 있겠죠. 눈치 없이 직원들한테 김포 프라임 라이프를 복창시키고 환경 이슈를 해결한다 이러면서 포장김에다가 엄청 의미부여하고, 되게 전형적인 기업인의 이미지잖아요. 직원들은 공감 하나도 못하는데 이런 뜬구름 같은 연설에 열올리고, 이런 공감대를 한층 더 증폭시키는 장치는 바로 회사 이름이 김갑생 할머니 김이란 점입니다. 만약에 포장김 사업이 아니라 무슨 신재생에너지나 우주항공 이런 스펙터클한 사업이면은 회사의 슬로건이 되게 심오하고 의미있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면 안 웃기잖아요. 밥상 위에 올라가는 포장김처럼 되게 심심한 아이템일수록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할수록 현실하고 괴리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보고 있으면은 무슨 포장김 가지고 이렇게 뽕에 찬다고? 우리 회사 대표도 맨날 과몰입하는데 마치 내가 회사에서 애사짐 주입당하는 거랑 똑같잖아. 웃음 포인트가 된다는 거는 기업인들의 이런 진지한 모습이 실제로는 모자라거나 우스꽝스러운 대상으로 여겨진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맛집 같은 걸 찾을 때는 전통 있는 식당을 수십 년씩 운영한 욕쟁이 할머니, 자기 아이템에 일편단심인 사람들을 보면은 뭔가 정감도 가고 신뢰도 좀 생기지 않나요? 되게 장인 정신으로 존경받고 그러는데 말이죠. 살면서 미션을 가진다는 것은 뭘 말할까요? 자기 분야에 뚜렷한 주관과 철학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욕쟁이 할머니는 자기 조리법에 철학이 있고, 이호창은 김이라는 제품에 철학이 있고, 스티브 잡스는 사용자들에게 경험을 가져다 주는데 철학이 있었습니다. 근데 또 이게 멋있게 말하면 철학이지, 안드로이드 폰을 좋아하는 사람한테 애플의 철학은 앱등이에 뽕 맞은 거밖에 안 되잖아요. 경영자들만 이런 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높은 직책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대표도 아닌데 이런 뽕 맞아 있고, 또 그런 사람들일수록 또 주인의식이나 열정 이런 거 강조하면서 부담을 엄청 주잖아요. 아니, 회사를 월급 받으려고 다니지 뽕 맞으려고 다니나? 되게 짜증나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상황을 확 벗어날 수도 없잖아요. 나는 전혀 공감 못하는 일인데 시간을 겁나 많이 써야 돼. 어떻게 보면은 고통스러운 경험이거든요. 마음구석 어딘가 계속 불편한 만성 통증 같은 거라고 할까요? 이런 자기 모순적인 상황을 가장 효과적으로 모면하는 방법은 진지함을 덜어내는 겁니다. 나는 그렇게 진지하고 싶지 않아. 이 일이 그냥 일이지 무슨 의미 부여야. 적당히 하면 베스트지. 과몰입하고 그러면 그냥 호구가 되는 거야. 알바나 직장을 다녀본 적이 있다면 한 번쯤은 가져봤을 이런 능소적인 감정. 이런 공감대를 바탕으로 기업인 이호창의 익살스러운 캐릭터성이 좀 더 촘촘하게 짜여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생각해보면은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이 캐릭터에 열광하고 있는데 그냥 단지 웃음거리 하나만 던져줬기 때문일까요? 댓글창을 보면 처음에는 되게 우스꽝스럽고 어그로가 끌렸는데 이렇게까지 좋아질 줄 몰랐다, 이런 댓글이 되게 많이 보이거든요.
여기까지는 재미있는 컨셉 단계였다고 하면은 갑자기 실제로 회사 홍보에 힘을 쏟고 제조 공장을 방문하고 심지어 실제로 판매하는 김 제품이 출시가 되고 점점 더 물리적인 성과로 나타나는 거에서 뭔가 다른 컨텐츠나 캐릭터로는 경험해보지 못하는 이 기업가라는 캐릭터로서 새로운 생명력을 얻는 거죠. 물론 보는 사람들도 다 이거 다 컨셉이고 장사하는 건들 다 알고 있죠. 근데 적어도 컨텐츠를 시청할 때만큼은 이 캐릭터에 대한 교감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소개팅이라는 컨셉상 시청자가 출연자의 가상의 애인이나 친구가 되는 거잖아요. 내가 응원하는 사람이 미션을 갖고 목표를 실제로 이뤄내는 거를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거, 그것만으로 즐겁고 신이 나는 거죠. 간접 경험만 해도 이렇게 긍정적인 자극을 받는데 이런 경험을 현실에서 만들어 나갈 수 있다면 한 번이라도 그런 뽕맞은 경험을 해본 사람은 계속 새로운 미션을 찾고 열정을 쏟을 일을 찾아다닙니다. 그러다가 미터기가 어느 정도 차버리면은 막 창업을 해버리고, 우리가 이호창한테 이 미션을 좀 나눠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다른 사람의 미션에 공감이 돼서 작은 스타트업에 합류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다 보니까 스타트업에서 유행하는 문화 중에 하나가 회사의 미션이나 슬로건 딱딱 써가지고 덕지덕지 붙여놓는 거예요. 뭐 그런 거 붙인다고 뭐가 크게 달라져, 이 부적이 정확하게 얼마나 효과가 있냐, 막 이런 건 측정이 안 되긴 하죠. 근데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페이스북 초창기 때 우리는 겁나 자유로울 거야 막 이래가지고 한인 아티스트 한 명을 찾아가지고 우리 사무실 진짜 개쩔게 해달라, 개 자유롭게 해달라 이렇게 의뢰를 했어요. 사무실을 완전 이렇게 만들어버렸거든요. 작업비로 6천만 원 정도를 달라 그랬는데 코파운더인 션 파커가 그림이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야, 우리 회사 앞으로 떡상할 거니까 그냥 주식으로 받아라. 그게 지금 주가로 계산하면은 3, 4천억 원 정도 돼요. 그 정도로 이런 뽕맞은 작업, 보여주기 작업도 되게 중요하고 의미 있게 생각했다는 거죠. 실제로 현실의 CEO들은 이호창보다 더 했으면 더 했지 절대 덜 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90년대 삼성이 모토로라랑 핸드폰 쪽에서 경쟁을 했거든요. 그때 생산 일정을 되게 빡세게 잡아가지고 불량률이 10%가 넘고 그랬대요. 뽑기 실패한 고객들이 빡쳐가지고 대리점 점장은 뺨을 막 후려 갈기고 이랬대요. 그래서 이건희 회장이 운동장 하나를 찾아가지고 불량품을 한 15만 대인가 막 무더기로 쌓아놓고 대대적으로 허영식을 거행했다고 해요. 그때는 뭐 환경오염 막 이런 걸로 뭐라고 하고 막 그러진 않았나봐요. 어쨌든 이런 화끈한 쇼를 해가지고 당시의 임직원들이 이렇게 위기를 헤쳐나갔다고 합니다.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도 창업 초기에 회사 규모가 되게 초라할 때부터도 되게 호름한 사무실에서 구성원들을 모아놓고 사과 박스를 딱 뒤집어 놓고 우리는 5년 뒤 매출은 100억 원, 10년 후에는 500억 원, 궁극적으로는 1조 이상이 돼야 된다 막 이러고 열변을 토했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되게 뜬구름처럼 들렸을 거 아니에요. 결국 그렇게 과몰입을 하다 보니까 그런 비전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빨리 모이고 더 커다란 성공에 다가갈 수도 있고 그런 거죠. 손정희가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기업이라는 것은 창업자의 수명을 훨씬 넘어서 존재할 수 있다. 내가 죽어도 소프트뱅크는 200년 아니면 300년 후까지 계속 성장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DNA를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뭔가 컨텐츠 이야기만 하다 보니까 비즈니스 지식을 좀 많이 담지 못한 것 같은 아쉬움이 좀 있긴 한데요. 재밌는 컨텐츠를 보면서 웃고 즐기는 거에서 그치지 않고 이호창이라는 캐릭터가 보여준 미션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얘기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 컨텐츠를 제작하게 됐습니다. 컨셉과 어그로를 통해서 공감대로 접근을 하고 다양한 스토리텔링과 세계관을 통해서 기업가의 모습을 되게 입체적으로 이해시키는 컨텐츠가 아닌가. 재밌을 뿐만이 아니라 유익하기도 하다. 그래서 미션을 가지는 것이 다몰입이나 진지병 같은 단어로 조롱받지 않고 우리가 존경하는 장인정신처럼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며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재밌거나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PT 테일이었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